목포 당원정보 유출과 영암 이중투표 논란에 민주당 중앙당이 경선 일정과 방식을 바꿨지만 사과나 해명도 없는 민주당의 오만에 대한 비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현대산업개발이 붕괴 사고가 났던 화정동 아이파크를 전면 철거하고 새로 짓기로 했습니다. 모두 철거하고 재시공을 마치는 데까지는 6년 가까이 걸릴 걸로 보입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광주 전남 공약을 보고하는 자리에서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가 지역 공약의 이행을 거듭 요청했습니다. 5.18 민주화운동 42주년이 2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전야제 등 코로나19 여파로 축소됐던 행사들이 올해에는 인원 제한 없이 대규모로 열릴 예정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C 8시 뉴스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전남 기초단체장 경선 파행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목포의 당원정보 유출에 이어 영암에서 이중투표 논란이 일면서 중앙당이 경선 일정과 방식을 황급히 변경했는데요. 문제가 일어나도 고무줄 잣대로 면죄부가 주어지고 사과나 해명도 없는 민주당의 오만에 대한 비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동근 기자의 보도입니다. 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는 불공정 경선 의혹이 불거진 영암군수 경선을 다시 치르기로 의결했습니다. 우승희 후보 측이 권리당원들에게 이중투표를 유도했다는 이유로 전동평 후보 측이 재심을 신청한 데 따른 것입니다. 이번에도 민주당 중앙당은 이중투표 유도를 불공정 경선 행위로 인정하면서도 경선 배제나 페널티를 적용하지 않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앞서 목포에서도 김원희 국회의원의 전 보좌관이 8천여 명의 당원 정보를 김종식 후보 캠프 인사에 전달하고 이를 토대로 파일이 작성돼 경선 파행을 일으켰습니다. 민주당 비대위는 100% 일반 시민 경선으로 방식을 바꿨지만 김종식 후보 측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아 감싸기라는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물론 당원들의 반발이 이뤘고 다른 정당들까지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현재 민주당이 대책이라고 내놓은 것은 당원 명부가 오염됐으니 100% 국민 경선을 실시한다는 것이 전부일 뿐이다. 결국 자신의 잘못은 신속히 덮어버리고 정당으로서 책임은 국민들에게 전가한 꼴이다. 2차 경선 지역인 강진과 여수는 경선 결과 공표 금지 위반과 당직자의 특정 후보 지지 의혹으로 재심이 신청돼 경선 일정이 연기됐습니다. 진도와 한평은 불공정 경선 논란이 일면서 탈락 후보들이 불복하고 재심을 신청한 상태입니다. 목포와 함께 사고 지역으로 지정된 담양도 휴대전화 요금지 청구지 조작 의혹 속에 당 방침에 반발한 후보 단일화와 경찰 수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텃밭임을 강조하면서도 민심을 외면한 민주당의 오만이 최악의 공천이라는 비난을 사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선거에 영향을 끼치고 안 미쳐 누가 권리당원이고 입당원서고 그런 값을 떠나가지고 먼저 이런 부분에 정중하게 겸허하게 시민들께 사과를 하는 것이 가장 먼저고요. 대선 패배에 대해 반성하고 더 겸손하고 공정하겠다던 다짐은 온데간데 없는 민주당. 텃밭 호남에서는 깃발만 꽂으면 당선이라는 오만 때문에 민심 회복의 계기가 될 지방선거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KBC 이동근입니다. 정의당 전라남도당이 전남 곳곳에서 일고 있는 민주당의 공천 파행을 강하게 비판하고 도민들의 심판을 촉구했습니다. 정의당 전라남도당은 전남에서 민주당의 공천 과정이 상식을 넘어 범죄 행위로 점철되고 있다며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도민들의 몫이며 지방자치를 후퇴시키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당원 명부 유출과 여론조사 조작, 허위사실 공표 등의 형식적인 현장 조사로 해당 후보들에 대한 어떠한 조치도 없다며 자정 능력을 상실한 정치 세력이자 지역 패권 세력인 민주당을 도민들이 직접 나서 심판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국민의힘 광주광역시당이 6일 지방선거 광주 지역 후보 15명을 확정했습니다. 광주광역시장에는 주기환 후보가 나서며 구청장 선거에는 동구청장 양혜령, 남구청장 강현구, 북구청장 강백룡 후보 등 3명이 나섭니다. 시의원과 구의원 비례대표 후보 4명, 구의원 후보 7명 등 광역 기초의원 후보 11명도 확정됐습니다. 현대산업개발이 붕괴 사고가 났던 화정동 아이파크를 전면 철거하고 새로 짓기로 했습니다. 사고가 난 201동 외에도 나머지 7개 동까지 모두 철거해 안전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인데
재시공을 마치는 데까지는 70개월가량이 걸릴 걸로 보고 있습니다. 박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몽규 HDC 그룹 회장이 지난 1월 붕괴 사고가 발생한 광주 화정아이파크 단지 전체를 철거하고 재시공하겠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입주 예정자의 요구이신 화정동의 8개 동 모두를 철거하고 새로 아이파크를 짓겠습니다. 당초 현대산업개발은 모든 건물에 대한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재시공 여부를 결정한다는 입장이었지만 이번 발표로 방향이 바뀌게 됐습니다. 화정아이파크는 아파트 700여 세대, 오피스텔 140여 세대 등 모두 840여 세대가 입주하는 건물 8동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이를 모두 철거하고 재시공하는데 70개월 이상, 추가 건축 비용과 지연 보상금 등의 3,70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시간과 돈이 가장 많이 드는 방안을 선택해서라도 이미지를 쇄신하고 기업을 유지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현대산업개발은 지난해 학동 철거 건물 붕괴 사고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데 이어 화정 아이파크 사고와 관련해 등록 면허를 취소하자는 여론이 커지면서 벼랑 끝에 몰린 상황이었습니다. 그동안 전면 철거 뒤 재시공을 요구해왔던 예비 입주자들은 이번 결정에 대한 환영 입장을 밝혔습니다. 전면 재건축을 전동 발표를 해주셔서 저희 입주자들은 환영하는 입장이고요. 현산에서는 광주에서 가장 튼튼한 집을 지어주실 거라고 믿고 올해 11월 입주가 불가능해지면서 계약 해지를 요구해오던 일부 입주자도 유리한 상황이 됐습니다. 실제로 안전진단을 해서 만약 문제가 없었다. 그러면 서구청도 강제할 수가 없어요. 건축허가를 내줘야 되는 거고 이 부분은 소송을 하더라도 현대산업개발이 유리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입주민들이 불안해했기 때문에 다만 입주 지연에 따른 보상금 문제와 구체적인 지원 대책에 대한 협상이 이어질 예정이어서 당분간 이를 둘러싼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KBC 박성호입니다. 오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광주 전남 공약을 보고하는 자리를 마련했는데요.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는 지역 공약의 이행을 거듭 요청하고 윤석열 정부의 인사 불균형과 호남 홀대론에 대한 우려도 나타냈습니다. 정희진 기자입니다. 인수위는 지역 균형 발전은 정의와 상식, 공정을 바로 세우는 일이라고 수차례 강조했습니다. 불균형 그 자체가 이것은 정의도 아니고 공정도 아니고 상식적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이런 자리를 만들어서 움직이고 있다. 지난달 27일 인수위 지역균형발전 특위에서 발표한 광주 전남 7대 공약 15개 정책 과제도 재확인했습니다. AI 대표 도시 광주와 미래 모빌리티를 중심으로 한 광주형 일자리 시즌2를 비롯해 해남 친환경 재생에너지 산업벨트 조성, 고흥 우주 항공산업 클러스터 구축 등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지방시대라는 점을 재차 강조하면서 지난 3일 인수위에서 발표한 110개 국정과제와 같은 수준에서 추진하겠다고도 말했습니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지역 대표 현안이 반영된 데 대해 반색하면서도 우선순위나 예산 반영에 뒷전이 되지 않도록 지원을 거듭 요청했습니다. 근데 우리 지금 시도민들은 인수위원회 그리고 국무위원회에서 광주 전남 출신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많은 상실감을 가지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전남도는 지역균형발전 특위 국정과제와 인수위의 110개 국정과제에도 포함되지 못한 국립의과대학 설립을 재차 건의했습니다. 유일하게 의과대학이 없는 전남에 국립의과대학이 반드시 설립되어야 합니다. 호남 홀대론이라는 말이 아예 나오지 않도록 하겠다고 하신 만큼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핵심 과제로서 인수위 지역균형발전 특위가 지역 공약 실천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만큼 시도는 새 정부 출범 전까지 지역 현안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는 방침입니다. KBC 정의진입니다. 5.18 민주화운동 42주년이 어느덧 2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전야제를 비롯해 그동안 코로나19 여파로 축소됐던 행사들이 올해는 인원 제한 없이 대규모로 열릴 예정입니다. 조윤정 기자입니다. 5.18 민중항쟁 기념사업회는 올해의 슬로건을 5월 진실의 힘으로
시대의 빛으로로 선택했습니다. 진실의 힘을 모아 평화로 가득 찬 새 시대를 열자는 뜻이 담겼습니다. 코로나 상황이 이제 끝나가기 때문에 다시 광장에 모여서 우리의 목소리를 내보자라는 겁니다. 다시 민주주의, 5월 공동체 정신으로 민주평등, 평화 세상을 반드시 지키자. 저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대목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생략되거나 대폭 축소됐던 행사들도 다시 기지개를 켭니다. 먼저 5.18 기념 행사의 꽃이라 불리는 전야제가 인원 제한 없이 대규모로 개최됩니다. 지난 2년간 중단됐던 5월 시민 난장도 다시 열립니다. 버스킹과 미술 체험 등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행사들이 보다 더 다양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올해는 5.18을 경험한 세대와 5.18을 계승할 세대가 하나 되는 행사와 공연들이 마련돼 눈길을 끕니다. 그러니까 80년대, 90년대를 겪지 않은 세대들에게 저희가 5월을 알리고 이렇게 다가가는 것에 대해서 이제 저희의 과제이기도 하고 지역의 청년 신진 작가들 또 극단들과 또 과거에 80년대, 90년대를 함께 싸워왔던 그렇게 선배 세대들하고 함께 콜라보레이션하는 이런 형식을 좀 많이 취했어요. 이 밖에도 서울과 대구, 부산 등 전국 곳곳에서도 5.18 영령을 추모하는 행사가 열릴 예정입니다. 코로나 위기를 넘고 다시 날갯짓을 시작한 5.18 기념 행사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KBC 조윤정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해제되며 교육 현장도 빠르게 예전의 모습을 회복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에만 광주 지역 초중 고등학교 100여 곳에서 체육대회와 운동회 등 야외 행사가 이어졌습니다. 오랜만에 학생들의 얼굴에서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현장을 신민지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색색의 반티를 차려입은 학생들이 반단위 대항전을 펼칩니다. 얘들아 할 수 있어, 체육 남았어! 날아오는 공을 피하려다 넘어지고 서로 부딪히지만 웃음은 멈추지 않습니다. 마스크 뒤에서 구호를 외치면서 흥겹게 춤도 추어봅니다. 2년 만에 하는 체육대회여서 엄청 즐겁고 준비 학생의 친구들이랑 많이 해서 뿌듯하고 그리고 가을 체육대회도 했으면 꼭 좋겠네요.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해제되면서 3년 만에 체육대회가 돌아왔습니다. 서서히 일상을 회복하는 학교의 모습에 선생님들의 감회도 새롭습니다. 학생들이 이렇게 뭔가 하나의 어떤 목표를 가지고 함성을 지를 수 있다는 게 이게 살아있는 어떤 학교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가정의 달과 어린이날 맞이 기념행사도 화창한 봄날씨 속 야외에서 치러졌습니다. 유치원 야외 쉼터는 아이들이 손꼽아 기다렸던 놀이들로 채워졌습니다. 고사리 손으로 바람개비를 만들고 친구들과 어울려 화분도 심고 야외 테이블에서 간식도 먹으면서 쉼터를 돌아다닙니다. 오늘 다 같이 밖에 나가서 노니까 재밌었어요. 그간 중단됐었던 거나 다름없는 현장학습과 수학여행, 졸업여행 등 학내 야외 행사도 줄줄이 예고되어 있습니다. 코로나19 속에 침체되었던 교육 현장이 3년 만에 기지개를 펴고 있습니다. KBC 신민지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광주광역시당이 이번 지방선거에서 처음으로 도입한 청년 경쟁 선거구 2곳에서 다시 경선이 실시됩니다. 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는 오늘 청년 경쟁 선거구인 광주 서구 3선거구와 광산구 4선거구에 대해 재경선하기로 의결했습니다. 지난달 27일부터 이틀간 배심원단 투표로 이뤄진 이번 경선은 여론조사 업체가 투표 당일 배심원단을 임의로 추가 모집하면서 일부 후보가 재심을 요청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순천시장 2인 경선이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허석 예비 후보는 공정해야 할 경선에서 오 후보 측이 권리당원 명부를 유출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선거 분위기를 어지럽히고 있다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오학은 예비 후보는 청렴도 꼴찌, 국가보조금 사기 소송 등 지난 행정은 잃어버린 4년이었다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 순천시장 후보는 오늘과 내일 권리당원 50%와 일반 시민 50% 여론조사로 결정됩니다. 여수고흥 발전 시민 모임이 권오봉 여수시장 예비후보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여수고흥 발전 시민 모임은 여수고흥 간 다리 연결을 시작으로 양 지역의 공동 발전을 고민하고 더 나아가 통합에 대해서도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며 이 일을 이끌 적임자는 권 후보라고 주장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여수시장 최종 후보는 내일 권리당원, 모레 일반 시민 여론조사를 통해 확정됩니다.